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과 관련한 얘기, 외신 헤드라인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대박을 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높아지고 있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도 좀 잠잠하다 보니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미국 이 소매협회 NRF라는 기관에서 공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쇼핑객들의 규모가 1억 9,670만 명으로 좀 집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의 분위기가 올 연말 쇼핑 시즌이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이 11월에서 12월까지를 원래 연말 쇼핑 시즌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에서 8% 정도 증가한 9,426억에서 9,604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말간의 쇼핑객들이 참고적으로 평균 325달러 정도를 소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301달러 소비했던 것보다 씀씀이도 더욱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부활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폭 세일을 하는 프로모션 쪽으로 쇼핑객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RF 측에서는요, 주말간에 전년 대비해서 17%나 늘어난 1억 2,270만 명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프로모션이 클수록 쇼핑객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온라인 쪽이 부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또 따르면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온라인 매출이 91.2억 달러,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에도 113억 달러로 나오면서 각각 전년 대비해서 2.3%, 5.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연말 쇼핑 시즌의 초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굿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각 부문별로 이제 각 기관들이 꼽고 있는 최대 수혜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추이가 쇼핑 시즌에 우호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카테고리에서 가격 메리트가 최대인 업체들이 바로 이 두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서 올해 쇼핑객들이 세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지셔닝을 잘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의 호조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다른 또 빅테크 기업들인 뭐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알파벳 같은 기업들, 역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된 광고도 좀 호조를 띨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룹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는요, 베스트바이가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등과 이 가격 차이를 좀 좁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다. 쇼핑 시즌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 그리고 그 중에서도 P2P 또 송금 서비스인 벤모 같은 경우에 쇼핑 시즌의 주류 결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수치를 좀 따져봤더니요, 페이팔의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벤모 등을 좀 포함을 해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결제 수단 중에서 이들 서비스가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율이 전년의 31.2% 대비해서 이번 시즌에 34.9%로 높아졌다라는 통계 자료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과 관련한 얘기, 이번에는 섹터와 관련한 얘기를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길어지는 겨울 반도체 내년에 역성장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제 전날에 나왔던 통계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올해까지는 4.4% 성장한 이후에
내년에는 4.1%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규모로 좀 따져보면요. 올해는 한 5,8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5,57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간에서 지난 8월만 하더라도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4.6% 정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한 3개월 만에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WSTS 측에서는 역시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또 수요 약화의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부문별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중에서도 메모리 부문이 좀 부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시장 규모가 17%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문은 대체로 한 자릿수 성장 정도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또 예상이 됐고요. 지역별로는 대부분에서 좀 보합이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7.5% 정도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특수를 좀 톡톡히 누린 바가 있었죠. 이에 힘입어서 작년에는 무려 26% 넘는 급성장을 보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좀 반도체 업황이 좀 부문별로 엇갈리는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지 일단은 표현은 배드라고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메모리 부문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STS 같은 기간 외에도요, 가트너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좀 내놨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내년도 반도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한 3.6% 정도 역성장을 할 것이다. 결국은 작년에 26% 고성장, 올해 한 4% 정도 성장, 그리고 내년에 역성장. 앞서 말씀드린 기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가트너 역시도 메모리 부문에서 시장 규모가 16% 정도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D램과 낸드 그리고 세부 섹터로 좀 보더라도 메모리 부문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생산을 감축한다는 발표를 전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세부 섹터에 대한 분위기는 충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부문은 좀 선방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장비 업체들이 또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장비 업계 1위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도 괜찮았고요. 가이던스도 양호한 속에서 다수 기관들이 그래도 우호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캐파를 좀 증설을 하고 장비들을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공포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은 로직 반도체 부문에서의 수요 호조에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풀리고 있죠. 이런 개선세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 참고를 하셔서 반도체 섹터의 또 부문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